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었죠. 덕분에 다음날 이재명 관련주들이 시작과 함께 대거 시작해서는 급락이 나왔지만 장중에는 강한 반등세와 더불어서 단타치기에는 매우 좋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젠 정치 정책주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젠 끝물인가 아니면 지수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라 좀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은 일단 그 대통령 대선 후보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이게 이재명 인맥주와 정책주를 매매할 때 중요한 기준이 사실 되겠죠. 그래서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아니라 다시 재판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추후에 이제 파기환송심의 유죄가 나오면 다시 대법원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는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출마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맥주, 대부분의 인맥주는 이미 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납폭과대가 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저는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간신주목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외 신재생에너지, 기후, AI,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정책주들은 여야 할 거 없습니다. 공통이에요. 거의 교집합이라고 하죠. 공통된 이런 정책주 같은 경우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이후에서도 시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바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일 상승 상위순을, 금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지난주 상승 상위순의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게 거의 상한가 친 종목들 절반 이상이 한덕수 테마주로 거진다. 이제 투자주의 내지 가열된 잡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집중되는 흐름이었고, 그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인 대보 마그네틱이나 이 종목은 시총이 저시총이기도 하고, 그럼 차트 베이스로는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올 만은 했다. 다만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글쎄요, 여기에서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나오진 못할 것 같아요. 연일 이렇게 상한가에 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못해요. 제가 봤을 땐 차트 베이스가 그래요. 저점 깨트리고 회복하는 흐름은 좋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정별로 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오겠지만 강하게 나오진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유제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거의 고점이죠. 왜냐면 이렇게 살살 올리다가 끝물에 이렇게 상한가에 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떨구기에서 위에서 상한가에 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를 유효합니다. 그래서 보면 확실히 실적이 아닌 한덕수 테마주 같이 재료를 이용해서 비이성적인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비만치유제처럼 이렇게 좀 고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급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유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테마주는 또 재미난 게
시간으로 또 하한가를 쳤어요. 거의 하한가를 좀 제가 이렇게 쳤는데 확실히 좀 주의해야 돼요. 잡주들이기 때문에 우선주들이나 잡주들은 한 번 물려버리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뭐 품절주 성향인 종목들은 점상 치다가 갑자기 다음날 하한가 치잖아요. 그럼 회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주 같은 경우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식량이 워낙 뭐 많기 때문에 세력들을 떨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상한가 고점을 넘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주는 그런 게 없어요. 주식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냥 뭐 상한가 친다에 바로 하한가 시작한다 그럼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잡아서도 안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잡으면 벌 받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어, 이러한 종목들은 매매를 이제 이렇게 뭐 정치 특히 인물주 같은 경우 인맥주 같은 경우는 절대로 매매하시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급락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뭐 한덕수테마전 재단 하한가를 기록하는 중이고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연휴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컴퓨터 앞에 시장을 보면서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계속 보실 거예요. 아마 검색도 치고 막 그렇게 하실 텐데 어, 진짜 뭐 가슴을 졸이면서 저런 잡주 성향의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붙기보다는 최근에 주도 역할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쁘게 조정받은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왜냐면 좀 합리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종목들 하나 그런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스피언인데요. 이 종목은 SKT 그 해킹 사태로 인해서 이제 보안주와 관련돼서 수급이 이렇게 어, 들어왔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좀 들어왔는데 물론 밀렸지만요. 그다음 또 스위트웨어. 스위트웨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예상대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강하게 또 상한가, 장중 상한가까지 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 길게 좀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프리마 HQ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죠. 근데 아니 이게 시세가 나오다가 이렇게 밀어버렸거든요. 사실 이게 상한가 앞전고점 돌파 나온 상한가기 때문에 이게 밀기보다는 이렇게 음봉 조정이 나오면 밑골이다는 형태로 앞전고점 돌파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틀 정도는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다음 주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인스피언 같은 종목들이 수급 들어오는 거 봐서는 SKT 해킹 관련된 보안주 같은 경우는 특히 유심칩도 그렇지만 보안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 왜냐면 더 지속성이 있다고 봐요. 보안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죽을 수는 없다. 만약에 뭐 다음 주에 밀린다.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기다가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방은 다음 주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날에도 반응이 없으면 그냥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이번 이제 연휴 끝나고 시세 흐름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방으로 사실 크게 밀 자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앞만 봐도 이게 밀기보다는 장대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도 혹시라도 무너진다 그러면 그건 보지 마시고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십시오. 이게 말이 사실 안 돼요. 말이 진짜 이 종목이 이렇게 간단한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정도에는 회복 흐름 나온다고 보는데 만약 회복 흐름 나온다 해도 본전가 도달할 때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용비율도 적고 하자가 없는데 차트 베이스도 근데 시세 흐름이 좀 안 나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안 나오면 여기에서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을 들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이 종목의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모양은 계속 좋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죽이질 못하죠. 이렇게 한번 이때 제가 그 말씀드렸고 다음날 시세 흐름 나와서 대부분 매도를 하셨겠지만 저는 이 종목이 만약 윗골이라면 또 재매수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또 밀면 또 매수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놀림자리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세게 빠지기보다는 결국은 상방으로 한 번 더 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단순 제조로 끝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 메가터치. 메가터치도 역시 쉽게 죽질 않습니다.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301선 넘기는 형태로 끝났죠. 양봉 흐름으로 대장거래 실린 상태에서.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종목은 좋아 보여요. 흐름은. 그럼 WCP. WCP 같은 경우도 모양을 계속 잡아주죠. 왜냐면 여기에서 바로 올려친다. 올려치면 부담이 돼요. 이격이 지금 301선과 굉장히 좀 크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살살살 올려야 됩니다. 이 종목은. 막 바로바로 올라가면 매물이 장난 아니에요. 악성 물량이 상방에 이 악성 물량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바로 뚫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계속 있어요. 저항대가. 그래서 계속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 먹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옆으로 살살 기면서 이렇게 살살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모양 잡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00원 정도 봤지만 이게 나중 보면 18,000원, 2만원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세력들이 확실히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 종목은. 왜냐면 바닥에서 쭉쭉 기다가 장대함 이게 지금 대량 거래량이 그냥 눈에 띄게 들어왔잖아요. 최대 거래량이.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스타트 되는 거예요. 스타트 되는 거고 하방으로 쉽게 밀지 못할 겁니다. 옆으로 계속 기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겁니다. 아마 부담 없이. 그래서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제이오. 제이오는 장중에 이렇게 좀 6%까지 밀렸는데 거량이 없잖아요. 이건 손절 물량이에요. 개인이 지쳐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버리면서 마이너스 6%까지 밀렸는데 딱히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긴 이 바닥 눌림자리에서 긴 밑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나쁜 모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모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탄소나트륨이랑 또 연동, 어쩌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가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또 나프이크는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21선 잘 지지받고 모양 잡고 가고 있고 쉽게 죽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 종목하고 윤성 FNC. 윤성 FNC도 어때요? 모양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이런 종목들은 사이사이에서 옆으로 기면서 왜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쁘게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뭐 대선 테마주도 엄청나게 고점이고 주요 주도주들이 대부분 고점이란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밑도 끝도 없이 밀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단기성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단기성 반등 흐름이 나와도 50%, 40%, 50%, 100% 나올 수가 있다.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파이메딕스. 파이메딕스 같은 경우도 어찌보면 일자리 관련주는 저는 여야 공통 정책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들고 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거지? 죄송합니다. 파이메딕스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관련주죠. 의료기기 관련주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시세가 이렇게 나왔죠. 1차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조정을 맞고 지금 21선 돌파 나온 다음에 다시 깨졌지만 거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가지고 노는 거죠. 소화 과정 거치면서 우상향으로 좀 보낼 거다.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 지점 12,470원. 그래서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죄송합니다. 여튼. 그리고 시즈메이텍도 옆으로 잘 기고 있죠. 의료기기 관련주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모양이 되게 이뻐요. 차분하게 좀 가는 모양이어가지고 차분히 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대형 컴퍼니 이제 일자리 관련주 나왔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야 공통 정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밀려서 리스트인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세력이 강하게 대전 거래량 실려서 들어왔잖아요. 바닥에서. 그 다음에 밑에는 어때요? 거래량 없이 밀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일정 민 다음에 어떻다? 옆으로 긴 다음에 다시 우상향으로 앞전 고점 돌파 넘길 확률이 커요. 근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원티드랩도 좋아요. 저는 오픈룰도 좋아요. 이지코프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의 다 밀려서. 근데 저는 신규 상장주가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는 하나생명도 제가 그 전에 그 기사에 봤는데 2만 원대 정도에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애들이 이렇게 물려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편하게 왜냐면 재료도 살아 있겠다. 이 하나생명도 물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물량이 보해서 물량 풀렸다 하더라도 지금 반 풀렸거든요. 물량 하나생명은. 근데 물량이 이제
조만간 풀려요. 또 절반이 또 풀리는데 풀려봐야 매도 못해요. 손해인데 어떻게 매도해? 일정 그 회복이 돼야지 매도를 하지. 그래서 저는 대형 컴퍼니를 만약에 일자리 관련주 매매하신다면 대형 컴퍼니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재명 관련주 인맥주 중에서 시작점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 뭐 형제 INC가 대장주격이고 제가 놀란 게 다음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밀렸다가 이렇게 회복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선거 나갈 수 있습니다.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선거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의미가 없어요. 그 밀린 거 자체가 사실 이미 뭐 오버인 거지.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강하게 회복하는 흐름. 물론 다른 관련주들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종목 좀 특별한 거죠. 대장주격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서울 옵션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서울 옵션을 보셔라. 서울 옵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선 직속기구로 K문화 광고위원회 수장에 서울 옵션 사회이사인 이젠 그 사회사로 재임 중인 유흥준 교수가 선임되었다는 소식으로 이재명 관련주와 엮여서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온 후에 거래 없이 긴 밑꼬리 형태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일선 지지 잘 받고 있고 300일선까지 지지를 받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뭐 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예요. 한번 이렇게 뭐 한두 번 정도 밀릴 수 있어도 뭐 바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미는 척 하다가 바로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요즘은 수급이 이렇게 강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며칠 이렇게 민 다음에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인맥 관련주를 매매한다 뭐 인맥주를 그러면 저는 서울옵션을 매매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른 종목도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종목만 제가 봤을 때 좀 유일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인맥주 중에서는. 그리고 또 이 종목은 NFT 관련주죠. 디지털 자산 관련주이기도 해서 이 종목은 뭐 이재명 관련주 외에 MFT까지 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엮여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매매하기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종목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로 하면 금양그린 파워,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그 금양그린 파워도 이제 풍력주잖아요. 21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뭐 상한가 한번 치고 긴 위아래 꼬리로 이렇게 한번 300에서 넘기다가 이제 그대로 무너진 형태인데 제가 봤을 땐 정책주는 쉽게 죽질 않는다. 이런 형태에선 좋은 매수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SK 이터니스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추천드려서 한번 상가 먹고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갔고 14,000원에서 18,000원 거의 한 30% 이상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오다가 또 조정받는데 이 부분에선 또 매수하셔야죠. 이런 모양 나왔으면 매수하셔도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SK 테니스는 2만원대는 충분히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ESS 관련주까지 다 엮여 있어요. 그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종목들부터, 뭐, 그 신재생까지 이재명 그 대표가 공약한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종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제가 봤을 때 확률상으로는 2%? 3%예요. 수익 볼 확률이 97%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순위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 중가 베팅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더 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상방으로 갈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했을 것 같아요. 저렴하거든요.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패키지 페펫 폐지 관련주들이죠. 폐플라스틱 관련된. 그래서 한국 패키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오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차트가 너무 많이 밀린 거예요. 근데 물론 앞전 고점 돌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단기적인 반등으로 한번 보고 매매하실만 하다 부담 없이 이 뜻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절대로 끌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반등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앞서 뭐 SK 이터니스나 그냥 그린 파워는 뭐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지만 자꾸 페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이 앞전 고점 돌파
보다는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으로서의 이젠 짧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 패키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도 좋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봤을 때는 살짝 뭐 밀린다 만약 혹시 다음 주에 그러면 믿고 있다는 형태로 장단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앞전 고점 돌파도 넘길 수 있겠지만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앞전 고점 돌파도 넘길 수 있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인 반등으로 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